사람의 유전 연구는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어렵다. 그럼 어떻게 연구해야 되냐? 총 4가지 연구 방법이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4번째 방법이에요. 기술력이 워낙 많이 발달해서 염색체를 바로 분석하는 방법이 개발됐고 염색체 안에 유전자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미 1999년도에 지놈 프로젝트 또는 게놈 프로젝트라 해서 이미 인류가 프로젝트를 완성을 했어. 그래서 유전체, 사람의 유전자 전체를 다 분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 유전자와 우리 세포를 하나 딱 주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 그걸 쫙 분석해줘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과 비교해서 당신 여기 좀 이상한데? 아마도 당신은 43살쯤에 이런 유전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라고까지 얘기해주는 단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비싼 돈을 줘야 유전체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되게 쉽게 좀 저렴한 비용으로 자기 유전자 전체를 분석할 수 있을 거라고 해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유전자 분석을 쫙 해놓으면 얘가 키가 얼마까지 클지도 나오겠지. 안 되겠다. 분발해야겠다. 환경적 요인을 엄청 좋게 만들어서 키를 더 크게 만들거나 또는 뭐 비만 유전자가 되게 많다. 그럼 이제 비만에 걸리지 않도록 또 신경을 써주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아무튼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그거 말고도 그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유전 연구를 했냐 3가지 방법으로 유전 연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쌍둥이 연구를 얘기할 건데 쌍둥이는 총 2종류의 쌍둥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란성 쌍둥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란성 쌍둥이가 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라는 건 엄마가 난자 하나를 이렇게 땅 배란을 해요. 난자 하나를 배란을 하고 여기에 정자가 숑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의 수정란을 만듭니다. 일란이야. 일란으로부터 얘가 잠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2개의 세포로 세포 분열을 합니다. 세포 분열할 때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를 복사한 거지. 복사한 거니까 둘은 완벽하게 유전자가 똑같아요. 근데 특정한 이유로 이게 나눠진 거야. 세포질이 툭 나눠져서 얘 따로 착상하고 얘 따로 착상해서 2명의 아이가 태어난 게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당연히 둘은 유전자가 완벽히 똑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얼굴 생김새도 그리고 성별도 어때야 돼? 똑같게 태어나야만 하는 겁니다. 자, 학교 다닐 때 새쌍둥이 여자애들이 새쌍둥이. 걔는 어떻게 된 거야? 이때 분열된 게 아니라 한 번 더 분열하면 4세포기 그래서 이렇게 4개가 만들어지죠. 4개가 따로 분리돼서 이렇게 엄마의 뱃속에 착상한 거야. 안타깝게 한 녀석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해서 또는 경쟁에 밀려서 뱃속에서 죽고 3명만 태어난 거지. 그래서 새쌍둥이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모두 일란성이야. 얼굴 생긴 다 똑같아. 안녕? 희진이, 혜진이, 현진아 안녕? 네가 희진인가? 현진인데. 똑같아. 구별이 안 돼. 쌤이 그때 당시에 반장이었기 때문에 쌤은 구별을 했어요. 점 좀 보자. 점. 점 하나로 구별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다음에 아주 약간 미간이 약간 좁아. 희진이? 이렇게 되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니 얘네들은 시사하게 옷도 똑같이 입고 와 일부러. 와 진짜 너무했다 애들. 그래서 맨날 항상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머리도 똑같이 따고 와. 구별 일부러 올라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중학교 때였는데 그래요. 일란성은 모두 다 똑같아야 돼. 근데 이런 경우를 본 적 있어요. 진짜 못생긴 남자애가 있는데 여동생이 있대. 여동생을 만났어. 오빠랑 똑같이 생겼어. 그 둘은 똑같이 생겼으니까 저희 둘은 일란성이에 이러고 있어. 일란성 아니죠? 성별이 다르잖아. 그저 저주받은 거야 그냥. 그치? 그냥 저주받은 거야. 저주받은 거지 그냥. 저주받은 거지. 일란성 아니야? 근데 둘은 저희들 다 똑같잖아 이러고 있어. 아니야 너네 그냥 저주받은 거야. 그죠? 이건 저주는 농담이고요. 어쨌든 성별이 다르면 일란성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란성은 뭐냐면 엄마가 원래 한 달에 한 달에 하나씩만 배란을 해야 되는데 그 달만 좀 이렇게 컨디션이 너무 좋으셔서 양쪽 난소에서 난자를 두둥 2개를 배란을 하신 거야. 정자가 마침 들어가서 양쪽으로 수정을 해서 양쪽 2개의 난자가 동시에 이렇게 자궁에 착상을 하면 일란성 쌍둥이가 됩니다. 결국 일란성 쌍둥이는 각각의 난자와 각각의 정자가 만난 거니까 완전 서로 다른 개체인 거야. 완전 서로 다른 개체니까 성별이 다를 수도 있고 얼굴 생김새가 완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야. 쌍둥이 연구를 하게 되면은 자 일란성 쌍둥이인데 각치 세계 각지에서 키워. 다 얼굴 모습이 달라질 수 있겠죠. 생김새가. 이 쌍둥이 연구를 통해서 환경이 어떤 유전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연구하기에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 환경과 유전과의 형질과의 관계를 밝혀내는데 쌍둥이 연구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가계도 분석은 우리가 계속 했었던 거죠. 가계도 분석. 가계도 분석 예를 생맹을 가지고 하나 해줄게요. 생맹. 자, 생맹은 사람의 성염색체를 통해서 유전이 되고요. X염색체 위에서 유전이 됩니다. 우리 배워서 성염색체, 상염색체. 그래서 생맹은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을 때 엄마의 성염색체는 XX고요. 아빠의 성염색체는 XY죠. 그죠? 그때 아빠가 생맹이야. 그럼 X 위에 요 유전자가 틱 있으면 아빠가 생맹인 거야. 아빠 생맹이야. 둘이 결혼했네. 자, 그럼 자식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냐면 요렇게 만나면 딸이 태어납니다. 그죠? 근데 아까 요 하나 갖고 있었죠. 그지? 요렇게 만나도 딸이 태어나죠. 또 갖고 있겠네. Y를 주면요. X, Y, 요거 이렇게 만나면 또 X, Y죠. 그러므로 자식을 4명을 낳는다면 딸 둘, 아들 둘이라면 아들은 모두 정상입니다. 맞죠? 자식 없어. 하지만 딸들은 어때요? 하나씩 갖고 있죠. 하지만 요 유전자는 뭐야? 열성이야. 2개 중에 하나만 있으면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얘는 생맹이 아니야. 이렇게 빗금친 거면 생맹인 거야. 엄마가 정상이었고 아빠가 생맹이야. 하지만 자식들은 어때요? 모두 정상입니다. 아빠가 생맹이라 해서 너무 염려할 건 없어요. 문제는 뭐야? 엄마가 생맹일 때가 문제입니다. 엄마가 생맹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자, 아빠는 정상이죠. 아빠는 정상. 자, 아빠는 XY인데 아빠는 정상이야. 유전자가 없다는 뜻이야. 근데 엄마가 생맹이라는 건 둘 다 찍혀 있어야 돼. 왜 하나만 있으면 열성이니까 숨잖아. 엄마가 생맹이라는 건 둘 다 찍혀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만나면 첫 번째 딸은요. 정상이죠. 두 번째 딸도 정상입니다. 딸은 다 정상이야. 근데 문제는 뭐야? 아들. X-랑 Y가 만나야 하고요. X-랑 Y가 만나야 하기 때문에 아들은 모두 생맹입니다. 저희 엄마 생맹인데요. 저는 괜찮아요. 뻥치시죠. 아들은 무조건 생맹입니다. 엄마가 생맹이라면 아들은 무조건 생맹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계도를 따라 올라가면요. 야, 너 생맹이잖아. 저 생맹이에요. 유전자 누구한테 받은 거야? 저 엄마한테 받았죠. 그치? 자기 유전자가 어디서부터 유래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엄마는 누가 줬어? 사실 이러면서 엄마의 엄마와 엄마의 아빠 얘기를 꺼내시겠죠? 그때 둘 다 있으니까 할아버지도 생명이었는데 할머니는 정상이었단다. 근데 할머니가 유전자 하나를 갖고 있으셨던 거야. 할머니가 나한테 이걸 주시고 할아버지가 이걸 주셨어. X-X가 이렇게 만난 거지. 그지? 사실 그래서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 합작품이란다. 이렇게 된 거야. 그죠? 근데 여기서 야, 나까지 온 거잖아.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자기 집안의 가계도를 쭉 그려가지고 그 유전자가 어떻게 유전자가 흘러왔는지를 분석해내는 방법. 그게 바로 가계도 분석 방법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결혼한 거지 내가 임의로 결혼시킨 거 아니잖아.
이미 결혼하신 분들을 놓고서 그냥 조사만 하는 거니까 강제 결혼시킨 거 아니니까 윤리적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이미 교배 아니야. 그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 세 번째는 통계조사라는 방법인데 통계조사는 어떤 특정 형질을 가진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해. 자, 여기 100명을 모아놓고 자, 생명인분 손 들어보세요. 어디 사세요? 이렇게 어디 사는지 또 또 어떤 우물을 이용하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또 어떤 뭐 원자력 발전소 옆에 있는지 뭐 이런 거 등등등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이 뭐가 이 사람들의 유전병을 발발시켰는지를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알아내는 방법을 통계조사 방법이라고 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 가계도를 그릴 때 아빠는 남자는 네모로 그리고요. 엄마는 동그라미로 많이 그립니다. 결혼할 때는 사랑의 짝대기 연결하고요. 자식들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첫째를 왼쪽에 써요. 첫째가 남자이고 둘째가 여자애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 이거는 일남 일녀네요 라고 말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쌍둥이 중에서 일란성 쌍둥이는 아빠랑 엄마가 결혼해서 일란성 쌍둥이는 하나로부터 갈라져서 이렇게 갈라지게 표현합니다. 일란성 쌍둥이. 하지만 이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둘로 갈라진 거지.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니까 이란성 쌍둥이를 표현하는 방법, 일란성 쌍둥이를 표현하는 방법도 추가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혈액형 얘기는 잠깐 했었던 거 같고요. 자, 이제 미맹이라는 표현을 할 건데, 자, 생명은 미리 했습니다. 생명은 성염색체, X염색체 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성염색체 중에 X염색체 위에서 유전되는 것을 반성유전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반성유전의 첫 번째가 생명인 거고요. 6개. 반성유전의 첫 번째가 생명이 바로 반성유전이야. 다시 말해서 성염색체, X염색체 위에서 유전되는 게 반성유전이고요. 두 번째 반성유전은 뭐냐면 혈우병입니다. 세 번째 반성유전은 초파리 흰눈이에요. 초파리 눈이 원래 빨간색이거든요. 잡아봤나? 네, 하얀색 눈이면 되게 무섭거든요. 자, 암기법 알려줄게요. 무조건 문제에서 생명이 딱 나오면 아 이거 X염색체 위에 있는 거 이렇게 딱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하거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자, 암기법이야. 반성유전. 저 생명인데 적녹생명이에요. 적색과 녹색을 구분하지 못해요. 적색과 녹색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건 신호등을 못 본다는 얘기야. 적색이면 서야 되고 녹색이면 가야 되죠. 적색, 녹색 구분이 안 되면 사고 나겠죠. 저 생명인데 나가서 구분 안 돼서 사고 났어. 어떻게 해야 돼? 생명인데 왜 운전했어? 그럴 거 아니야. 반성해야 돼. 생명인데 운전했기 때문에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성유전으로 암기하자는 거야. 두 번째, 혈우병이 뭐냐면 한 번 피가 나면 멈추지 않는 게 혈우병이야. 원래 혈소판이 있어서 잘 멈춰야 되거든. 한 번 피가 나면 안 멈춰. 근데 친구하고 싸웠네. 코피 났어. 코피 나면 어떻게 해야 돼? 휴지를 마구 막힐까? 계속 나와. 무조건 응급실 가야 됩니다. 혈우병인 거 알면서도 친구랑 싸워서 어떻게 해야 돼? 반성해야지. 그지? 그래서 반성유전인 거야. 초파리 흰눈은 왜 반성유전이야? 무섭잖아. 무조건 날 무섭게 했으니까 반성해야 돼. 이런 거야. 좀 억지가 있죠? 그래서 반성유전 요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고등학교 가서도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미리 좀 외워놓으면 좀 쉽게 유전을 정복해낼 수 있습니다. 자, 성염색체 유전은 이러하고요. 이제 상염색체 유전 하나만 볼게요. 상염색체 유전 중에 PTC 용액에 대한 미맹 유전을 한번 예를 들게요. 미맹이라는 게 뭐냐면 용액 중에 PTC 용액이라는 용액이 있어. 여러분 본 적도 없을 거야. 쌤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이 PTC 용액을 사는데 어떤 사람들이 막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먹어봐. 응? 아우 싸요. 오케이 정상. 먹어봐. 아무 맛도 안 나는데요. 너 맹인.
맛의 맹인, 그래서 미맹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맛을 못 느껴서 미맹입니다. PTC 용액에 대해서 맛을 느끼는 사람과 맛을 못 느끼는 사람에 대한 유전 연구를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안 하는데 쌩때 했어요. 그래서 뭐 1년에 한 번씩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PTC 용액에 대해서 미맹 유전을 했었는데 이 녀석은 결론부터 말하면 상념색체 유전이야. 상념색체 유전이라서 상념색체 유전이라서 오케이, 열성입니다. 상념색체이면서 열성이야. 이 생맹도 아까 열성이었죠? 얘도 열성이었네. 얘도 열성이야. 자, 그래서 이럴 때는 XY를 쓰지 않고요. 엄마든 아빠든 상관없이 PTC 용액은 T로 표현합니다. T. 자, 엄마가 뭐로 할까? 책에 나온 예를 할게요. 엄마가 아빠 먼저 쓰자. 아빠 먼저. 왼쪽에 아빠 있네요. 아빠가 네모, 엄마가 동그라미인데 아빠가 정상인데 유전자 하나 갖고 있네요. 요게 미맹 유전자. 소문자 T가. 엄마도 정상인데 미맹 유전자 하나 있어. 엄마 아빠 둘 다 맛을 느낍니다. 써요. 이런단 말이야. 근데 자식을 낳았더니 자식은 어떤 조합이 있을 수 있어? 대문자 TT 조합일 수 있고요. 대문자 T, 소문자 T 조합일 수 있고요. 소문자 T, 대문자 T 조합일 수 있고요. 소문자 T, 소문자 T 조합일 수 있잖아. 이 중에 누가 미맹이야? 얘만 미맹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니 큰 오빠도 괜찮아. 큰 언니도 괜찮아. 둘째 오빠도 괜찮아. 나만 미맹이야. 그죠? 여자애가 이렇게 불러주는 거지. 이럴 때 얘가 미맹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열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문자 T끼리 만나야지만, 열성끼리 만나야지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얘도 하나 갖고 있지만 우열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우성이 드러나서 정상이 드러나서 쓴맛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런 유전을 미맹 유전이라고 합니다. 자, 상념색체 유전의 대표적인 것과 성념색체 유전의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봐서 이런 가계도 분석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분석할 수 있다. 까지가 오늘 했던 얘기입니다. 자, 얘는 첫째 딸인데 생맹이니 생맹 아니니? 생맹 아니잖아. 하지만 유전자 하나를 보유하고 있죠. 용어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보유하고 있다. 유전인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인자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책에 나와있어요. 보인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보인자이다. 그래서 얘는 정상이지만 보인자예요 라고 말합니다. 보유하고 있어요. 맨 밑에 표현 나와있죠. 정상이지만 보인자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생명이면 아들은 항상 생명이고요. 아빠의 생명 유전자는 아빠가 X를 딸에게 주니까 무조건 딸에게 전달이 되겠죠. 오케이. 다 했어요. 우리 밑에 개념 확인 퀴즈 풀어봅시다.